안녕하세요. 토부 구문종독어학원 로버트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치 세계사 두 번째 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도대체 누구지? 곰브리치 선생님은 선사시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사시대가 도대체 어떤 때냐? 말 그대로예요. 선사 뭐냐면 앞서다 선자, 역사 사자. 그러니까 역사 시대보다 앞서서 있는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역사 시대? 다 전체가 역사 시대 아니야? 그런 의미의 역사도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역사는요. 사람이 글로 써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록으로 남긴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자가 없어서 문자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남길 수 없었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 앞에 pre라는 말을 붙여서 prehistory,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글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곰브리치 선생님은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의 그 유골을 발굴한 기록을 설명을 하죠. 하이델베르그인과 네안데르탈인.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선사시대 즈음의 초기에는 아마 지구의 그 기후가 빙하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 살았을 것이다.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 하나가 뭐였냐면 불을 이용할 수 있더라. 불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자기들이 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또 뭐 있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를 구워서 먹었을 거라. 그러면 뭘 구워서 먹었을까? 아마 짐승들을 사냥해서 먹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동굴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좀 많이 그려져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림들 중에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반려동물들 이렇게 그렸다 보기는 어렵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꼭 사냥해야 됐던 그런 대상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 꼭 잡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아마 담아서 그려놓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 아마도 도구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했을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이용했을까? 아마도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라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을 좀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돌과 돌을 부딪혀서 깨서 뭐 사냥도 하고 뭐 땅도 파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작게나마 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돌을 이용해서 살았던 선사시대 초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이제 학교 역사 시간에는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조금 흘러가면서 지구의 기후가 좀 변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초원이나 들판에 나가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들판에 나가 살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일단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어떤 집을 지었을까? 아마도 텐트 같은 천막집을 짓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뭐 했겠어요? 물론 사냥도 예전에 하던 데도 했겠지만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도 수확하고 그랬을 것이라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면서 가장 큰 그 변화로 삼는 것이 뭐냐면 도구가 훨씬 더 정교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사시대 동굴에 살던 시기에는 사냥하기 위해서 돌과 돌을 부딪혀서 깨서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 돌을 좀 더 정교하게 갈아서 뭐 화살촉도 만들고 아니면은 조금 뾰족한 그런 도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훨씬 더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농사도 짓고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들판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수확을 하죠. 곡식을 수확하면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 보관을 할까?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유적을 보면 토기,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놀라운 건 그것을
불에다 구워서 좀 더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하고 또 요리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좀 더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같이 해서 우리 석기 시대라고 부르죠. 요렇게 살았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였죠?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속이라는 건 지금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되게 만들기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금속의 재료가 그 돌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돌을 가지고 불을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이 돌과 금속을 분리한 다음에 그거를 또 다시 가공을 해야 됐었어요. 초기에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금속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아마도 구리 정도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리가 여러분 주변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선들이거든요. 전선들 한번 보셨어요? 쉽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좀 쉽게 구부러지죠? 약했던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개발하면서 다양한 그 재료들을 넣어서 합금을 만들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해서 주석도 나왔고, 주석에다가 또 구리를 합쳐서 청동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동을 만들 시대가 되면서 이제 청동으로 된 칼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신구들도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아시겠죠? 청동기 시대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고조선 시대가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더 많은 그 정복 활동 하면서 전쟁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조금 국가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처음에 떠올렸던 질문으로 가봅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 이 선사시대 사람들이 뭘 발명했길래? 여러분들 발명가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컴퓨터, 코비드 백신 여러 가지 생각도 나겠고 또 조금 더 세계사 했던 친구들은 나침반, 화약, 종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사시대 사람들이 뭘 발명했는데 곰브리치 선생님은 불, 그 다음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사시대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위대해? 도대체 왜 위대할까? 제 생각으로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사시대 인간을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갑자기 어디 산속이나 광야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먼저 피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돌이든 뭐든 집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만들어낸 그런 발명가들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챕터 2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